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치정편입니다. 정치를 다스리는 것, 즉, 국가의 정사를 다스리는 그 내용이었고, 그 첫 번째는 지난번에 명도는 정명도 선생인데, 북송 때 뛰어난 유학자, 즉, 성리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끄져낸 게 뭐냐면, 이 치정편이 제일 처음이 뭐냐면, 첫 관료가 된 사람, 일명차 첫 관료가 된 사람은 가장 기본이 뭐냐면, 국가의 재물을 아끼는 사람이 된다. 존시모 애물에 국가의 재산을 아끼고 되고, 그 국가의 재산을 아끼면 아낄수록 결국은 그 혜택이 백성들한테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예나 지금이나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그 녹을 통해서 봉사활동이라는 걸 견대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을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이제 하는 건데, 이 두 번째가 들어가기 전에 당태종의 이야기인데, 당태종 어제에서 말한 이야기인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제가 뭘 꼽아냈냐면은, 공자는 정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냐? 됐어요. 정치에는 어떻게 돼? 이 문제인데, 이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개강자 띄우고, 무운 띄우고, 정어 띄우고, 공자인데, 이렇게 했는데, 개강자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정치를 물었는데, 이 말이거든요. 이 개강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면은, 공자가 있던 나라가 노나라인데, 이 노나라는 나라는 이 중국의 산동성 밖에 요 근래 곡 보니까 제산인데 이쪽에 동쪽에 있는데, 이 조그마한 제후국에 있으면서도 실권자입니다. 노나라는 나라의 권력을 다 갖고 있던 실권자입니다. 실제로 제후가 있었는데, 제후 밑에 있는 사람인데, 제후 밑에 개강자가 있었는데, 대부인데, 이 제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공자한테 이제 도대체 정치가 뭡니까? 자기가 저 권력을 다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물었는데, 공자가 대활, 공자 띄우고 대활에 공자가 대해서 말했다는 거죠. 이게 유명한 구절이죠. 딱 한마디입니다. 정자는 정리한 요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정치란 것은 바른 것인 거죠. 이게 끊임없이 오늘날 또 학자들이 인용하는 말입니다. 정은 정리하라. 정치란 것은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르게 하는 거랍니다. 정치란 것은 세상을 바르게 하는 거죠. 바르게요. 그러니까 정치는 옛날에 지금 회사 리더들이 하는 건데, 위에 리더들이 있는데, 리더들이 정치라면서 이 정치가 바르게 되면 자연지 그 바람이 아래 민한테, 백성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정치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바르지 않으면 그 사회는 다 혼란에 빠지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정치의 지도자들은 뭐 있었냐면 권력이죠, 권력. 정치는 권력이니까 이 권력을 가지면 뭐냐면 이 재물은 이거는 버려야 돼요. 재물은 버려야 되는 거죠. 정치가 재물하고 같이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권력자라는 것은 이 권력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잘 살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권력 속에 머무르면서 이 재물을 안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 권력자들이 최고로 치는 사람이 청백리. 옛날에 지금은 권력자들은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으니까 돈을 버려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정보를 다 갖고 돈을 제일 좋은데, 그 권력자가 권력을 가지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백성들이 버려물 돈을 다 뺏어가는 거죠. 오늘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치가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권력자들이 전부 다 재물을 다 가진다는 겁니다.
알다시피 국회의원들이 엄청 돈 벌잖아요. 국회 회기 기간 동안 돈 벌 국리 할 입장인데, 막.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력자는 오직 이 권력을 통해서 백성들을 위해 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정치란 것은 세상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거. 그래야만이 이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그걸 통해서 정도, 세상에 정도가 있다고 믿고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잘 살게끔 되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이게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설명하는 게 정자를 발자. 자솔 띄우고 이자. 이 솔자는 장수라 그럴 때 장수 숫자가 되고, 거느린다 그럴 때 거느릴 솔자가 됩니다. 장수수, 거느릴 솔. 이건 거느릴 솔자가 됩니다. 뭐, 거느릴 솔 다스리자. 그대가 발음으로서 다스리면 이 말입니다. 이게 솔자가. 그대가 발음으로서 다스린다면, 솔선수범도 해당돼요. 그대가 발음으로서 솔선수범 한다면, 다스린다면, 그럼 쑥감 띄우고 부정이에요.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나기야. 윗물이 맑으면 아래는 저절로 맑아지는 겁니다. 그 정치 핵심이 지금 이건데, 오늘날 미국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물신의 시대에 가지고 돈이 채우니까 권력자들이 거의가 지금 돈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 정치하려면 돈 엄청 해야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정치하고 난 다음에 그 돈을 다시 또 자기 끄집어내기 위해서 세상 부조리가 만미하는 거죠. 굉장히 지금 정치가 탁해지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치가 엄청 탁해지는 겁니다. 근데 공자 당시에도 권력과 재물이 같이 하면 세상이 얼마나 나쁜지를 알기 때문에 공자는 강력하게 해요. 정치하는 사람은 세상에 모험을 더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러 바른 거다, 이게요. 위에 사람들이 바르면 아래는 저절로 본받아서 바르게 된다, 이거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규절입니다, 가지고. 한마디 정은 정리해요. 바른 것이야. 마음이 바르면 다 따라올 거 아니에요, 정치는. 또 하나 더 대비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자의 제자 중에 가장 머리가 뛰어난 자공이나 제자. 이 사람이 또 정치에 대해서 물었어요. 자공 문적인데. 아까 그거는 안현장 17장에 나왔었고, 요거는 안현장 7장에 나온 이야기인데, 또 자공이 문장한데, 그랬더니 자활. 요것도 많이 인용되는 겁니다. 족식 띄우고 족병이면 민 띄우고 신지라 했는데, 정치 핵심이 뭐냐면, 족식. 백성들이 먹는 것이 좋게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것이. 가장 중심은 지도자가 할 일은 백성들이 일단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두 번째는 족병이에요. 지도자는 뭐냐면 국방력을 튼튼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방력이 약하면 외세에 침해해가지고 그 나라가 망하니까 국방력이 침해죠. 그럼 세 번째, 백성들이 신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도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도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떡 했더니 요 세 가지인데, 식병, 신인데, 자공이 또 물은 거예요, 이렇게. 필 띄우고, 부득이 띄우고, 이거인데, 띄우고, 삼자에 하성고, 이렇게거든. 자공이 그래서 반드시 부득이에서 버려야 할 때인데는 이 사자, 이 세 가지 것에서 무엇을 먼저 버립니까? 이 말이죠, 하성고. 그랬더니, 공자 먼저, 그 병이다. 병을 버려, 병을. 국방력은 약해서 좋다기야. 그러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걸 중요하다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된다, 근본이. 그런데 자꾸 또 물어서 자꾸 필 띄우고, 부득이 띄우고, 이거인데, 어사 띄우고, 이자 띄우고, 성군고, 이자에 붙여서 거예요, 성군고. 그러면, 부득이에서 또 버려야 될 때는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식과 신, 이 두 가지 가운데 무엇을 우선합니까? 했을 때 공자가 그 식이니 먹는 것을 버려야 돼요. 먹는 것은 또 궁서야 돼. 먹는 것 힘들어도 돼. 그러면서 무슨 말 하냐면 자고 띄우고 개 띄우고 유사원이야. 옛날부터 모두가 다 죽음이라는 게 있었어. 다 죽어. 그런데 민 띄우고 무신이면 백성들의 믿음이 없다면, 백성들이 지도자를 믿어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분립이야. 국가가 서지 않아. 그럼 지도자는 뭐냐면, 가장 근본이 뭐냐면, 백성들하고 믿음 관계라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 완전히 사기꾼들이 정치하고 있네? 저 완전 도둑놈들 정치하고 있네? 또는, 아니, 국회라고 보내놨더니 지가 호주머니 채우려고 생각하네? 맨날 자기들 세금 올리고 자기들 공금 올리니까.
그런 식 개념을 해서 백성들의 신용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자체가 설립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의 가장 기본 원리란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재미있는 정치 이야기인데, 오늘 정치 이야기 많지만도 한 두 가지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묵고 사는 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지도자와 백성들 간의 신용이라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 근래 좀 죄송한 이야기는 지도자들의 믿음이 안 가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정치자금 마련하려고 술술 다 버리죠. 엄청난 술술 정치자금 마련하죠. 국회에 앉아가지고 핸드폰과 돈 버는 사람 어디 있어요? 국정 안 좋아. 그런 시대인데. 자, 이런 걸 바탕에서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당 띄우고 태종 띄우고 어제운 당나라 태종. 이셈이 유명하죠. 그런데 이거 일각에서는 뭐냐면 송나라 태종의 어제에서 이랬다 이렇게도 해요. 당태종은 없어요. 이 당태종 나서 어떤 사람이냐 한번 볼게요. 당태종은 이셈이라는 사람인데 이 정관의 치라고 유명하죠. 책 중에 정관의 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재밌는 책입니다. 정관의 치라는 책이. 이 책은 한번 볼만한 책입니다. 정관의 치라는 책이 아주 많이 알려진 책이고 좋은 책입니다. 옛날 이야기할 때 참고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세민한테 창업과 수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아래에 있는 신하들 중에 두 사람이 유명한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방현령이라는 사람은 이 세민을 도와서 바로 이건성, 자기 형님인 이건성을 현무문에서 죽이고 이세민이가 왕이 됐거든요. 친형을 죽인 겁니다. 무예형을. 그때 방현령은 이세민의 측근자로서 쿠데타에 성공한 세력이고 이 위증이라는 사람은 이세민이가 죽인 이건성의 참모예요. 참모. 내가 죽인 형의 바로 참모예요. 참모. 이건성의 위증은. 그런데 이 위증이 딱 잡아가지고 이세민이 당태종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제 쿠데타 성공을 한 다음에 형이 내 반대파에 참모했거든. 아주 핵심 참모했으니까 위증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다 위증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때 이건성이 보고 형이 보고 당신을 죽이라 그랬다. 당신은 이거 아주 위험한 일 죽이라 그랬다. 그거 안 죽여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죽었지 않냐고. 내가 지금 다시 돌아와도 나는 그 이야기 할 거다. 자기 주관이 당당한 거예요. 너무 죽음을 앞에 딱 놔놓고 비굴하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당당하게 그때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이 당태종 그러기죠.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배짱과 시야를 갖고 온 사람 해가지고 죽이지 않고 자기 참모로 써요. 자기 참모로. 그러니까 당태종이 얼마나 배짱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의 죽이라고 자기 형한테 이건성이한테 자기를 죽이라고 했던 사람 위증인데 그 위증이 자기가 죽이려고 이제 쿠데타 성공에 죽이려고 딱 했을 때 당당하게 자기 논리를 펴는 거죠. 그 대담한 논리의 배짱 앞에 당태종이 놀라서 참모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증이 죽고 난 다음에 당태종 한 말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사람은 구리로 거울을 만들어 이관을 바로잡고 옛것을 거울로 삼아 역대의 흥망성쇠를 알 수 있으며 사람을 거울로 삼아 자신의 득신을 알 수 있다. 위증의 죽음으로써 지음은 거울 하나를 잃었다. 굉장한 참모를 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좋은 참모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참모가. 좋은 역대에 뛰어난 인물들이 참모가 없으면 많은 게 수없이 봤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항우하고 유방인데 유방은 저작거리의 껄렁표 같았지만도 참모들이 왕을 만들어준 거고 항우는 천하의 대장군이고 힘이 좋고 집안도 좋고 공부도 많이 했지만도 참모가 없으면 안 가네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없던데 사람 보는 눈이. 그런데 그 위증의 이야기 중에 하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지만도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어느 날 당태종이 안방에 장손 황후인데 장손 황후가 굉장히 뛰어난 여인인데 그 장손 황후는 안방에 들어가서 막 화를 내면서 이야기해. 내 그놈을 죽여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장손 황후가 뭐냐면 당신 왜 그런 이야기 하냐. 뭐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냐. 그랬더니
이 위증이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사사건건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놈 너 정말 미워 죽겠다고. 그래서 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장손왕후 아내한테 가서 완전히 그 정장, 왕후의 정장을 딱 차려입고 나와요. 옛날에 왕후 정장이 얼마나 복잡해요. 그거 한번 차려요. 머리도 가머리 만들어야 되고 뭐 할 정도로. 그걸 딱 하고 와서 당태장은 큰 절을 내요. 옛날부터 어진 신하가 있으면, 바른말 잘하는 어진 신하가 있으면 성군이 된다 했더니 전하는 성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훌륭한 신하를 뒀기 때문에. 그 순간에 당태정의 머리가 싹 맑아지는 거예요. 빽하게 맑아지는 거예요. 그런 장손왕후가 36살에 죽어요, 일찍이. 그래, 너무 그리운 거야. 태정이 너무 그리운 거야. 그래서 그 장손왕후를 바라보이는 장소에다가 누각을 지어놓고 망울대를 만들어요. 그 왕후가 생각날 때마다 대에 올라가 쳐다보려고. 그렇듯이 니들은 오늘날이나 또 앞으로 미래까지도,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도 뛰어난 참모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뛰어난 참모. 뛰어난 참모는 절대로 자기가 다 안다고 하는 교만성은 절대로 뛰어난 리더가 못 됩니다. 리더는 이 거력이 커가지고 학문이 아닙니다. 이거 학문과 절대로 안 됩니다. 학문이 원래 거력이 커요, 거력이. 거력이 커서 다양한 걸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를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남의 이야기도 귀를 기울여대고 좋은 이야기도 받아들여야 되고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이 받아들인 것은 이 거력은 공부만 해도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에 교만해지죠. 지식 때문에 교만한 경우는 지금도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는. 조금 안다고 해서 전부 다 아는 것처럼 막 하는 게 교만해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자꾸 알면 알수록 글을 키워야 돼요. 실제로 공부는 뭐냐, 이 글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자꾸 키워지는 거예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편인데, 치정편인데, 치정편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뭐냐, 참모를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참모를. 그러고 항상 마음이 발라야 되고, 리더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이야기가 결국 나오게 되는 건데, 한번 볼게요, 이제. 당 띄우고, 태종 띄우고, 어제. 당태종이 어제에서 임금 직접 만든 이야기죠. 어제 이르기를, 송태종 어제 운행하기도, 상유 띄우고, 휘지하고, 중유 띄우고, 승지하고, 하유 띄우고, 부자여. 위에는 이 깃대 휘자입니다. 이게 리더, 깃발휘, 지휘할 휘자인데, 위에는 지휘하는 자가 있어요. 휘지, 지휘하는 자가 있고, 리더, 지휘하는 자가 있고, 중간에는 탈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상, 중, 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위에는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이. 여기는 중간에는 여러 가지 벼슬아치들. 하에는 민이 있죠. 그리고 위에서 지혜로 가지고 깃대로 막 지휘하면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타고 전부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이 성질에까지 이 말을 타고 전부 다 사방으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왕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지. 그러면 아래는 뭐냐면, 백성들은 뭐냐면, 부지니까 그 아래에 있는 사람, 백성들이 전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따로 붙지 않으니까. 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중하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이 상중하, 그러면 안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상중하가 안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면 재밌는 게 이게 이 왕의 이야기죠. 패백 띄우고 의지, 비단을 쓰여. 비단 옷을 입고, 비단패 비어, 비단 옷을 입고, 창고에 있는 음식을 먹고, 패백 띄우고 의지요, 창름 띄우고 식지요, 이봉 띄우고 이래기, 민고 띄우고 민지라. 또 창름에 있는 여러 가지 곡식들을 먹으니 너의 봉급과 너의 녹들이, 봉급은 매달 주는 거고 녹을 주는 거 한 지역을 갖다가 녹전 클 때 녹전 영천 녹전 있잖아, 그처럼. 그러니까 너의 녹이
모두 다 백성들의 기름과 백성들 기름이란 거예요. 땀 흘려 녹으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그래서 하민은 이 학이었네요. 학대입니다.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학대하기는 쉽거니와 상창, 하늘 창대합니다. 저 하늘은 난기, 속이를 기다, 속이기 어려워. 백성들이 위에 있다고 속이기 어렵지만도 저 하늘은 속이기 어렵다는데 사람이 이 머리가 있다면 이 머리가 있다면 이 아래를 내다보고는 행동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 위에 있는 상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겁을 내고 이 세계를 깨닫는 사람이라야만이 진짜 리더가 돼요. 사람은 보이는 눈앞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정신세계, 더 큰 세계, 진리, 이걸 보는 사람이 돼야만이 참다운 리더가 돼요. 그래서 그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속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왜 하늘을 속이지 못하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인심이 하늘이 통하면 천식으로 바뀌어진 거죠. 사람의 마음의 하늘하면 천식으로 바뀌어져. 천식으로 바뀌어지면 뭐냐면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천심으로 다스리니까 태평성대가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속 천심이 있거든요, 누구나가.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동몽훈이라는 책인데 동몽훈 띄우고 왈, 당관지 띄우고 법이 유유 띄우고 삼산이 왈청, 왈신, 왈근, 지차 띄우고 삼자면 즉지 띄우고 소위 띄우고 지신이라. 자, 동몽이라는 책에서 당관은 뭐냐면 관리가 된 자의 법, 관리의 법이죠, 관리의 법이 오직 세 가지가 있어. 근데 관리의 법에서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세 가지가 있다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이. 관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일.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 똑같은 거지. 먼저 맑다는 것이고 말하기를 맑은 것이고 또 말하기를 아주 조심하는 것이고 부진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알면 이 말이죠. 이 세 가지를 알면 적 띄우고 알아. 무엇을? 소위는 이유 까다고 내니까 지는 지킬 줄 아니까 몸을 지키는 방법을 아는 거야. 관리가. 그 사람이 관리가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첫째 청렴한 거. 혹시 명고 선생님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명고 정관 선생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 명고 정관 선생 들어보셨어요? 영천에 진짜 대표적인 그인데 이 호가 이분이 명고입니다. 명고란 분인데 언덕고자인데 이분은 조선조 500년에 청백리로 소문납니다. 청백리로. 지금 현재 녹전이요. 응? 녹전에 있는 분인데 이 청백리인데 조선 실록에 실린 사람이 이분은 굉장한 이 청백리인데 그러니까 현재 이분은 창대공 5세손인가 그래요. 6세손인가. 그런데 창대공 손자인데 근데 이분이 하여간 인터넷에가 뭐 치면 곧바로 떠요. 음란거 청면인지. 근데 여기서 청이 뭐냐면 관리가 됐을 때 청이 제일 중요하다 했지만도 관리는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벌려면 끊임없이 착취할 수 있는 벌어서 착취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과감히 끊는다는 것은 그만큼 영원히 정신이 맑지 않으면 안 돼요. 관리의 제일 첫 조건이에요. 그런데 요 근래는 관리가 되면 그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끊임없이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사건 터진 게 전부 다 정권이 바꾸면 사건 터진 게 전부 다 돈 벌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지금까지. 정보를 아니까. 첫 번째 그야. 두 번째는 이 상갈신자인데 상갈신자는 이 근본적이지만 이게
마음 심자 플러스 참진자거든. 참진자인데. 참된 마음이니까 늘 참된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참된 마음. 진실된 마음. 상가한다는 것은 늘 어떤 일에 조심하고 참됨을 유지하는 게 상가심자예요. 세 번째는 부지런 거야. 그러니까 관리가 되면은 무조건 자기 본구 위에는 눈을 안 돌리고 깨끗한 생활을 유지해야 되고 늘 마음은 참된 마음으로 조심조심해야 되고 세 번째는 부지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관리의 조건이야. 기본 조건 세 개야. 아주 단순하지만 핵심 아니야. 핵심. 이게 핵심 아니에요. 권리가. 오늘날 정치인들이 이것만 다 되지 뭐 이게. 이게 안 되죠. 오늘날 정치인들이. 이 세 가지라면 몸 지신 자기 지킬 자, 자기 몸을 지키는 방법으로 하는 거죠. 좀 죄송하긴 하지만 또 한 100년도 안 사는 사람들이 권력만 잡으면 그거 다 해물라 그러거든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사람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4번 할게요. 이것도 역시 똑같아요. 당관자, 권력. 정치가 되냐, 권력. 당관자, 관리가 된 자는 피리 띄우고 이 폭로라기도 하고 포노라고 합니다. 이 폭자는 뭐냐면 갑자기 폭자, 갑자기. 갑자기 폭입니다, 갑자기. 그냥 포는 뭐냐면 벌컥 화내는 게 뭐냐면 폭로를 한다. 벌컥 화내는 거죠. 사람이 이 벌컥 화내는 건 뭐냐면 자기 수양이 안 돼가지고 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 호흡을 늦춰서 볼 눈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툭툭 튀는 거죠. 콘크리트 위에 구슬이 탁탁 튀는 거지, 바로. 관리는 절대로 마음이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화내면 안 된다. 누가 백성들이 무슨 이야기 상담하려면 벅벅 화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최대한 다 귀를 들어야죠. 다 들어봐야죠. 그러니까 피리, 폭로, 위계라. 요거는 한문에서 어떤 거냐면 E, A, 위, P. A로서 B로 여기다, A로서 B로 삼다 그 뜻입니다. E, A, 위, B. 굉장히 많이 쓰니 한문 굉장히 많이 씁니다. EA, 포노로서 위계, 경계로 삼다 이 말이죠. EA, 위비. 이건 굉장히 많이 쓰는 문법입니다. 그래 갑자기 반드시 갑자기 화내는 것으로서 경계를 삼아서 이 말이죠. EA, 위비. 그래서 사유 띄우고 불가거든. 이래서 불가함이 있거든. 옳지 않음이 있거든. 이 말이죠. 불가함이 있거든. 당상 띄우고 처지면 마땅히 상세하게 대처를 한다면 그 일에 어떤 불가한 일, 어려운 일에 딱 닥치면 거기서 마땅히 상세하게 거기 딱 대처를 한다면 필무 띄우고 부정이 아니야. 반드시 적중하지 않으면 없어. 맞지 않아요. 이 중자는 적중할 중자, 맞을 중자래. 적중하지 않으면 없어. 맞지 않으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가만히 생각하면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선 띄우고 폭내면 만약 먼저 푹 화를 내면 무슨 일이 와서 완전 화를 푹 내면 이게 말이 돼? 이게 안 돼? 이렇게 하면 되면 진음 띄우고 잘해라. 다만 스스로 해치는 것이야.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이 관료가 돼가지고 백성들이 와서 상담하러 오면은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갑이 돼가지고 갑질하면서 퍽퍽 화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가면 그거 스스로 해치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해치는 거는. 기능 띄우고 해야 돼요. 어찌 남을 해치는 방법이겠냐. 내가 화내고 하면 갑질하고 위에 있다고, 내가 권력을 잡고 위에 있다고 백성들이 상담을 하는데 퍽 화내면 마치 자기가 위에 있는 사람처럼 느끼지만 결국은 그건 자기를 해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 관료가 진짜 그렇잖아요, 관료라는 게. 어떤 상태가 되든지 어떤 불가한 일이 있더라도 깊숙이 딱 살펴보면 그 중에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일이라는 게. 그걸 지금 현재 이 네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관리들이. 여기까지 좀 쉬겠습니다. 네.